오늘 아침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매출 133조 원. 이 숫자를 보고 증권가가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숫자가 38조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온 숫자가 57조입니다. 예상치를 50% 이상 뛰어넘은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거의 어닝 쇼크에 가깝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 주가는 20만 원을 재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숫자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리고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건지, 팔아야 하는 건지까지 아주 날카롭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57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미친 숫자인지부터 체감을 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한 해 동안 번 영업이익이 대략 53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 딱 3개월 만에 57조를 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1년 내내 죽어라 벌어놓은 돈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번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1년치를 3개월 만에 뛰어넘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와닿게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삼성전자 직원이 전 세계에 대략 27만 명 정도 됩니다. 57조를 27만으로 나눠보면 직원 1인당 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2억 1천만 원입니다. 석 달 동안 직원 한 명이 2억을 벌어다 준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진 않습니다만 이 회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돈을 찍어내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2026년 기준으로 대략 60조 원대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3개월 만에 대한민국 1년치 국방비에 맞먹는 이익을 냈다는 겁니다. 기업 하나가요. 그러면 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AI 반도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HBM이라고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에는 보통 메모리의 수십 배, 수백 배 성능을 가진 초고 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HBM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동네 도로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동시에 엄청난 양을 왕복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칩 안에 이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세 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사실상 한국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분기에 삼성전자의 HBM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올해 2월부터 6세대 HBM인 HBM4를 본격 양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개당 가격이 대략 100만 원입니다. HBM3보다 20에서 30%더 비쌉니다. 더 비싼 걸 더 많이 팔았으니 이익이 폭발한 거죠. 거기에 일반 디램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었고 낸드 플래시 시장도 회복되면서 메모리 전 부문이 동시에 실적을 끌어올린 겁니다. 축구로 치면 공격수만 골 넣은 게 아니라 미드필더도 넣고 수비수도 넣은 겁니다. 전원이 득점한 경기예요. 그런데 사실 2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에 구글이 터보컨트라는 기술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AI 모델을 돌릴 때 필요한 메모리 양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이걸 들은 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메모리가 6분의 1만 있어도 된다고요. 그러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메모리 팔아서 먹고 사는 회사들은 끝장 아니냐. 이런 공포가 퍼지면서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4.7%, SK하이닉스가 6.2% 빠졌습니다.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거죠. 그런데 시장의 공포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었습니다. 터보컨트가 줄여주는 건 일반적인 추론 과정에서의 메모리 사용량이지 HBM처럼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터보컨트는 일반 도로의 차선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이지 고속도로 자체를 없애는 기술이 아닌 겁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히려 일반 도로가 효율적이 되면 더 많은 차가 도로에 나오게 되고 결국 고속도로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200년 전에 증기기관이 효율적으로 바뀌면 석탄 소비가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석탄 소비가 폭발한 것처럼요. 그래서 서울대 전기공학 출신의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터보컨트는 메모리 수요를 줄이지 않는다고요. AI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곳에서 AI를 쓰게 되고 결국 메모리 총수요는 폭발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57조 실적이 그 이론을 숫자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터보컨트 발표 이후에도 HBM 주문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었다는 뜻이니까요.
2주 전에 공포에 질려서 삼성전자를 던진 사람들, 아마 오늘 아침에 가슴을 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갑니다.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천장이냐? 아니면 아직 시작이냐? 이걸 판단하려면 증권가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한국투자증권이 33만원, KB증권이 32만원, 미래에셋증권이 3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27만원, 메리츠증권이 25만원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곳이 25만원이고 가장 공격적인 곳이 33만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20만원대인데 25만원이면 25%더 간다는 뜻이고 33만원이면 65%더 간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 중에 지금이 꼭대기라고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보면요. 첫째, 2분기와 3분기가 반도체 업계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1분기에 57조를 벌었으면 2분기에는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HBM4 물량이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2월에 양산을 시작했으니 2분기부터는 풀가동 모드에 들어갑니다. 셋째, 삼성전자가 3월에 AMD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HBM 시장은 엔비디아 납품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삼성은 AMD라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한 겁니다. AMD의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5X에 삼성이 HBM4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닙니다. 삼성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면서 고객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한 곳에 의존하는 것과 여러 곳에 공급하는 것은 리스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의 관계가 지금 정말 재미있는 구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 HBM4로 공급 물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의 메인 파트너입니다. 삼성은 24%, 마이크론이 17%. 숫자만 보면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1위죠. 그런데 삼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월에 열린 엔비디아 GTC 2026에서 삼성은 아예 7세대 HBM4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버렸습니다. 하이닉스가 6세대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그 다음 세대를 먼저 꺼내든 겁니다. 챗으로 치면 상대가 킹사이드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퀸사이드에서 역습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삼성의 전략에는 숨겨진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사업인데 HBM4에는 로직다이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로직다이를 만드는데 파운드리 기술이 필요한데 삼성은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서 TSMC에 맡겨야 합니다. 삼성은 자기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원가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에서 앞서 있지만 HBM4E, HBM5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삼성의 이 원스톱 구조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밀리고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하면 노무라 증권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365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365조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KB증권은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잡았고요. 이미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긴 상태에서 거기서 70%를 더 간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도 30조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HBM에 올인하는 전략을 썼는데 그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면서 돈이 되는 걸 집중적으로 파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거시적으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합산 70조 원 이상을 설비 투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70조면 우리나라 GDP의 3%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한 해에 쓰는 투자금이 웬만한 나라의 국방비보다 많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업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엔진이 지금 최고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민감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하나? 여기가 천장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 말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드리는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굴리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잡고 있던 원전주와 방산주를 대거 정리하고 반도체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큰 손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시장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파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최소한 이 사람들은 여기가 꼭대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사주 16조 원어치를 소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뭐냐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케이크를 8조각으로 나누다가 6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더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경영진이 우리 주가가 아직 저평가라고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영진이 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자사주를 소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발짝 더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산업은 어디쯤 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이 아니냐고 걱정합니다. 이 걱정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금액이 합산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 엔비디아 칩을 사고 그 칩 안에 들어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사는 데 쓰이는 겁니다. AI가 버블이든 아니든 이 돈은 이미 집행이 결정된 돈입니다. 예산이 잡혔고 발주가 나갔고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26년과 2027년의 수요는 이미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 마이크론의 상황을 보면 한국 반도체가 얼마나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루빈에 HBM4를 공급하는 건 삼성과 하이닉스 둘뿐입니다. 마이크론은 2분기에나 겨우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 이미 2개월 이상 뒤처진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되는 반도체를 한국 기업 둘이 싹 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IT 역사상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좀 냉정한 시각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장밋빛만 이야기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응원이니까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AI 투자 사이클의 둔화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빅테크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기업들도 영원히 이런 속도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투자 대비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서면 투자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 반도체 수요도 같이 꺾일 수 있어요. 둘째로 미중 갈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양면의 검입니다. 셋째로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변수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 반도체 생산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진 모멘텀은 압도적입니다. 57조라는 숫자가 이 모든 걱정을 한 방에 날려버렸으니까요.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모든 논쟁이 멈춘다고요. 57조가 바로 그 돈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장 보수적인 전망이 172조 원이고 가장 공격적인 곳이 265조 원입니다. 265조면요. 삼성전자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1분기에 57조를 찍었으니까 남은 3개 분기에서 분기당 55조에서 70조 사이를 벌면 이 숫자가 현실이 됩니다.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가 통상적으로 더 잘 되는 반도체 업계의 계절성을 감안하면 265조가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주가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목표주가 33만원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대략 2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시총 2천조. 이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코스피 시장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의 기업이 한 나라 주식시장의 25%를 먹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별개의 논의이지만 적어도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레벨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는 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주가 170만 원이 달성되면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기업이 시총 1위를 노린 적이 있었나요? SK하이닉스가 그 역사를 새로 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싸움 구도도 재미있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두 회사는 적이 아닙니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동시에 잘 되어야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거든요. 하나만 잘 되고 하나가 무너지면 빈자리를 마이크론이나 중국 업체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의 경쟁은 결국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경쟁입니다. 삼성이 HBM4E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면 하이닉스는 더 빠르게 기술을 올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 점유율을 높이면 삼성은 AMD라는 새 파트너를 찾아서 판을 넓힙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없었으면 한국 반도체가 지금의 위치에 올 수 없었을 겁니다.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7시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고, 장이 열리기 전부터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넘겼고, 장이 시작되자마자 매수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장은 57조를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실적이 일시적인 반짝이라고 판단했다면 주가가 오르다가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에 눌렸겠죠. 그런데 오후까지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건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향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AI가 앞으로 5년 동안 더 많이 쓰일 것인가, 덜 쓰일 것인가? 이 질문에 더 많이 쓰일 것이다 라고 답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회사들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반드시 이 회사들의 메모리가 필요하니까요. 반대로 AI가 거품이고 곧 꺼질 거라고 본다면 지금이 고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AI의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가 곧 이 두 회사에 대한 투자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온 57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실적이 아닙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향해 우리는 되돌아왔다고 말하는 선언문입니다. 2024년에 위기론이 나왔고 하이닉스에 밀린다는 소리를 들었고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 논란이 있었고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빠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업이익 57조, 주가 20만 원, AMD와 전략적 동맹, HBM4E 세계 최초 공개. 불과 1년 반 전에 이 회사를 걱정하던 사람들에게 삼성전자는 이 숫자 하나로 대답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할 테니까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